준 것도 아닌데 네 마음대로 가져간 게 뭐냐? 그건 도둑질이다. 어차피 어머니가 하신 건데 누가 먹어도 똑같죠. 앞으로 명절에 오지 마라. 순자의 마음은 왠지 서늘했습니다. 올해 추석은 좀 다르겠군. 그녀의 마지막 혼잣말에는 깊은 우려가 담겨 있었습니다. 과연 이 집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전에 잠깐 앞으로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영상 오른쪽 아래에 있는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른 새벽 5시 30분 경기도 용인의 한적한 농촌 마을입니다. 69세 박순자 할머니가 무릎을 부여잡으며 침대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아이고, 이 무릎이 말을 안 듣네. 그녀의 얼굴에는 밤새 뒤척인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하지만 곧 익숙한 듯 허리를 펴며 창문을 열었습니다. 오늘은 추석 전날입니다. 순자는 남편을 떠나보낸 지 12년째 혼자서 차례상을 준비해 왔습니다. 매년 이맘때면 사흘 동안 잠도 제대로 못 자며 두 아들 가족을 위해 정성을 다했지요. 하지만 올해는 달랐습니다. 지난달 무릎 수술을 받고 나서 계단을 오르는 것도 무거운 냄비를 드는 것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순자는 부엌으로 향하며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10년 전 찍은 사진 속에서 온 가족이 환하게 웃고 있었지요. 하지만 요즘 그 웃음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순자는 알고 있었습니다. 특히 지난 설날부터 느껴진 미묘한 변화들을 그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첫째 아들 민수는 43세 대기업 과장으로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의 아내 은정은 37세로 15년 전 시집와서 시어머니를 친어머니처럼 극진히 모셨지요. 두 사람 사이에는 고등학생 아들 하나와 중학생 딸 하나가 있습니다. 은정은 늘 어머니 건강이 최고예요라며 안부를 물었고 명절 때마다 새벽부터 나와서 일손을 도왔습니다. 반면 둘째 아들 민철은 40세 작은 무역업체를 운영하고 있었지만 요즘 사업이 어려워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그의 아내 수지는 35세로 결혼 10년 차였지만 아이가 없었지요. 수지는 늘 말끔한 옷차림에 화려한 액세서리를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그녀의 말투와 행동에서 예전과 다른 무언가가 느껴졌습니다. 순자는 냉장고 문을 열며 오늘 해야 할 일들을 떠올렸습니다. 갈비찜, 전, 나물 6가지, 송편. 예전 같으면 벌써 시작했을 시간이었지요. 하지만 오늘은 왠지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올해 추석은 좀 다르겠군. 그녀가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그 말 속에는 묘한 예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난주 수진이 전화로 한 말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어머니, 요즘은 다들 음식 사 먹어요. 굳이 이렇게 힘들게 안 하셔도 돼요. 그때는 며느리가 자신을 걱정해서 하는 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수진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보다는 다른 무언가가 섞여 있었지요. 순자는 찬장에서 고춧가루를 꺼내며 30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갓 시집 온 은정이 어색하게 전을 뒤집다가 태워먹고 울던 모습, 수진이 처음 명절에 와서 어머니 손맛을 배우고 싶어요라며 열심히 따라하던 모습들 말이에요. 언제부터 이렇게 달라진 걸까요? 아침 7시가 되자 순자는 묵묵히 앞치마를 두르기 시작했습니다.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뻐근해도 오늘만큼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감이 스멀스멀 올라왔지요. 마치 오늘 무언가 큰일이 벌어질 것 같은 예감이었습니다. 추석 전날 오전 8시 첫째 며느리 은정이 큰 보자기를 들고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제가 새벽부터 나물 준비해 왔어요. 은정의 환한 미소에 순자의 굳어있던 얼굴이 부드러워졌습니다. 은정은 능숙하게 앞치마를 두르더니
부엌에서 분주히 움직이기 시작했지요. 고사리 나무를 묻히고 도라지를 버무리며 어머니 무릎 아프시니까 앉아서 지시만 해주세요라고 말했습니다. 순자는 은정의 손놀림을 보며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15년 전 어색하던 새댁이 이제는 시어머니보다 더 빠르게 명절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으니까요. 우리 은정이가 이렇게 잘하니까 든든하구나. 순자가 고마운 마음을 담아 말했습니다. 당연하죠, 어머니. 저희가 안 하면 누가 해요? 은정은 갈비찜 양념을 만들며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도 척척 호흡이 맞았지요. 은정이 전을 부치는 동안 순자는 송편을 빚었고 서로의 일손을 거들며 오순도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오전 10시쯤 민수가 두 아이와 함께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은정이랑 음식 정말 많이 했네요. 민수는 부엌을 둘러보며 감탄했습니다. 고등학생 아들 준호와 중학생 딸 서연도 할머니께 깍듯이 인사를 드렸지요. 할머니, 저희가 뭐 도와드릴 거 없어요? 서연이 물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서연이 착하네. 나중에 상 차릴 때 도와주렴. 순자는 손주들을 보며 흐뭇해했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명절을 준비하는 모습이 정말 보기 좋았거든요. 하지만 분위기는 오후 2시쯤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둘째 아들 민철이 둘째 며느리 수진과 함께 들어왔는데 수진의 표정이 어딘지 불편해 보였습니다. 화려한 원피스에 하이힐까지 신고 온 그녀는 부엌을 한번 훑어보더니 작게 한숨을 쉬었지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수진이 건성으로 인사를 했습니다. 응, 수진아. 왔구나. 빨리 와서 도우렴. 순자가 반갑게 말했지만 수진은 선뜻 나서지 않았습니다. 대신 거실 소파에 앉더니 휴대폰을 만지작거렸지요. 은정이 동서, 여기 앞치마 있어라고 건네줘도 네. 잠깐만요라며 미적거렸습니다. 민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머니, 저는 좀 쉬다가 나중에 도울게요라며 텔레비전을 켰지요. 평소 같으면 은정과 함께 설거지라도 도와주었을 텐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순자는 속으로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똑같은 며느리인데 왜 이렇게 다를까요? 은정은 새벽부터 와서 허리 한번 펴지 않고 일을 도왔는데 수진은 앉아서 구경만 하고 있었으니까요. 수진아, 와서 송편이라도 좀 빚으렴. 순자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 어머니. 저 손톱 때문에. 그리고 요즘은 다들 떡집에서 사잖아요. 굳이 이렇게 힘들게 안 하셔도 되는데. 수진의 대답에 부엌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은정이 손을 멈추고 수진을 바라보았고 순자의 표정도 굳어졌지요. 사 먹는 거하고 집에서 만든 거하고 똑같겠니? 순자가 조금 서운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에이, 어머니. 요즘 떡집 떡도 맛있어요. 시간도 절약되고. 수진이 태연하게 대답하자 은정이 못 견디겠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동서, 어머니가 30년 넘게 손수 만들어주신 건데 형님은 자기 일 처리나 해요. 괜히 끼어들지 말고. 수진의 날선 말에 은정이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순자도 당황했지요. 동서가 형님에게 이런 식으로 말하다니. 민철이 눈치를 채고 아내를 말렸습니다. 수진아, 그런 말은. 오빠도 그냥 있어요. 나도 할 말이 있다고요. 수진이 목소리를 높이자 거실이 술렁거렸습니다. 아이들도 이상한 분위기를 느끼고 방으로 들어갔지요. 순자는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명절 아침부터 이런 일이 벌어질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은정이 참지 못하고 나섰습니다. 동서 뭐 하는 거야? 어머니 앞에서 뭐 하자는 거야? 뭐가 문제예요? 솔직히 말하는 게 잘못인가요?
수진의 뻔뻔한 태도에 순자는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이게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할 말인가요? 하지만 크게 소리내어 싸우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결국 순자가 깊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래, 수진아. 하기 싫으면 억지로 시키지 않을 테니 그만하렴. 그 말에 수진은 오히려 당당해졌습니다. 어머니가 이해해 주시니까 다행이네요. 저는 좀 쉴게요. 순자는 마음이 쓰라렸습니다. 30년 넘게 혼자서 명절을 준비해 왔는데 이제는 며느리한테 이런 소리까지 들어야 하나요? 은정이 위로하듯 어깨를 토닥여 주었지만 상처받은 마음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지요. 오후 내내 순자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똑같은 며느리인데 왜 이렇게 다를까요? 내가 뭘 잘못했을까? 순자는 속으로 자꾸 되뇌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6시 순자는 평소보다 일찍 잠에서 깼습니다. 어젯밤 수진이 한 말들이 자꾸 떠올라서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거든요. 부엌으로 나가보니 어제 정성껏 만든 음식들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갈비찜, 전, 나물들.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왜 뭐가 없는 것 같지? 순자는 찬장을 열어보며 당황했습니다. 분명 어제 은정이 친정에 보내드리려고 따로 포장해둔 갈비찜 한 통이 사라져 있었거든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민수가 사온 한우 선물 세트도 새로 산 과일 상자도 보이지 않았지요. 이상하네. 분명 여기 뒀는데. 순자는 집안을 이곳저곳 찾아보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찾아도 없었지요. 혹시나 해서 냉동고도 열어보고 다른 찬장도 뒤져보았지만 흔적조차 찾을 수 없었습니다. 오전 9시쯤 은정이 도착했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이따 오늘 친정에 갈 음식 포장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아, 은정아. 그게 말이야. 순자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제 분명히 따로 포장해뒀는데 없어졌어. 없어졌다고요? 그럴 리가요. 제가 찾아볼게요. 은정도 함께 찾아보았지만 마찬가지였습니다. 갈비찜도 한우도 과일도 모두 사라져 있었지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당황했습니다. 어머니, 혹시 다른 데 두신 거 아니에요? 아니야, 분명히 여기 뒀는데. 이상하네.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철과 수진이 들어오고 있었지요. 수진은 어제와 달리 편안한 차림이었지만 표정이 어딘지 어색해 보였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수진이 인사했습니다. 아, 수진아 왔구나. 순자가 대답하는 사이 은정이 수진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동서, 혹시 어제 어머니가 따로 포장해 두신 음식 봤어? 음식이요? 무슨 음식이요? 수진이 시치미를 뚝 떼며 물었습니다. 갈비찜이랑 한우, 과일 상자. 제가 친정에 가져갈 거였는데 없어졌어. 아, 그거요? 수진이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저희가 어제 가져갔어요. 순간 부엌이 조용해졌습니다. 은정과 순자가 동시에 수진을 바라보았지요. 뭐라고?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가 만드신 음식이잖아요. 저희도 먹을 권리가 있죠. 수진이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은정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동서, 그건 내가 친정에 가져갈 거였다고 어머니가 말씀하셨잖아. 형님도 참 그래요. 어차피 다 가족이 먹는 건데 뭐가 문제예요? 수진의 뻔뻔한 태도에 순자는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수진아, 그건 은정이 친정에 드릴 거라고 따로 해둔 거야. 내가 마음대로 가져가면 어떻게 해? 에이, 어머니. 그런 거 가지고 뭘 그래요. 저희도 어머니 자식인데. 민철이 눈치를 채고 아내를 말렸습니다. 수진아, 미안하다고 해. 우리가 잘못했어. 하지만 수진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뭐가 잘못이건데요? 내가 나쁜 짓 한 것도 아니고. 은정이 참지 못하고 나섰습니다. 동서, 그래도 미리 말은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어머니가 얼마나 정성 들여서. 형님은 왜 자꾸 끼어들어요? 이건 시어머니와 저희 일이라고요. 수진이 목소리를 높이자 순자의 참을성이 한계에 달했습니다. 수진아, 지금 뭐 하는 거야? 은정이한테 왜 그렇게 말해? 어머니도 너무 편해하시는 거 아니에요? 맨날 형님 편만 드시고. 수진의 말에 순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편해라니. 그동안 수진에게도 똑같이 대했는데 이런 소리를 듣다니. 편해? 내가 언제 편해했어? 항상 그랬잖아요. 형님이 하는 건 다 칭찬하시고 저희는 뭘 해도 잔소리만. 순자는 억울했습니다. 수진이 도와주지 않으니까 은정이 더 많이 일하게 된 건데 그걸 편애라고 하다니. 수진아, 그건 내가 도와주지 않아서. 또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네요. 저도 나름대로 했다고요. 수진의 뻔뻔한 태도에 은정이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동서, 지금 뭐 하는 거야? 어머니 앞에서 이런 식으로. 형님도 그만해요. 저희도 할 말 있어요. 바로 그때 순자가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수진아, 혹시 차 트렁크에. 아, 네. 거기 있어요. 어차피 저희 집 가져갈 거니까. 순자와 은정이 동시에 밖으로 나갔습니다. 민철의 차 트렁크를 열어보는 순간 두 사람은 말을 잃었지요. 트렁크 안에는 어제 정성껏 만든 음식들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갈비찜, 전, 나물, 송편, 심지어 민수가 사온 한우 선물 세트와 과일까지 모조리 들어 있었거든요. 마치 이사를 가는 것처럼 싸그리 담겨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이게 뭐야?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진이 태연하게 나와서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해주신 거 저희가 좀 가져가면 안 돼요? 다 가족인데. 그 순간 순자의 30년 인내가 폭발했습니다. 수진아, 내가 준 것도 아닌데 내 마음대로 가져간 게 뭐야? 그건 도둑질이야. 도둑질이요? 어머니가 그런 말씀을. 그럼 뭐야? 허락도 안 받고 몰래 가져가는 게 도둑질 아니고 뭐야? 순자의 분노에 찬 목소리에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30년 동안 참고 또 참았던 것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순간이었지요. 순자의 도둑질이라는 말에 민철이 깜짝 놀라며 나섰습니다. 어머니, 그런 말씀은 너무하시네요. 가족끼리 그런 말을. 가족이면 뭘 해도 되냐? 순자가 차가운 목소리로 반박했습니다. 허락도 안 받고 몰래 가져가는 게 가족이 할 일이야? 수진이 오히려 당당하게 나섰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요? 어차피 어머니가 하신 건데 누가 먹어도 똑같잖아요. 그 말에 은정이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동서, 지금 뭐 하는 거야? 어머니가 사흘 동안 잠도 못 자고 만드신 건데 어떻게 다 가져갈 수 있어? 형님도 좀 그만해요. 맨날 착한 척하면서 시어머니 점수나 따려고. 뭐라고? 은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실 다 알고 있어요. 형님이 어머님에게 콩고물이라도 얻어먹으려고 일부러 그러는 거 말이에요. 수진의 독설에 은정이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15년 동안 진심으로 시어머니를 모셨는데 이런 소리를 듣다니. 순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수진아, 은정이가 언제 그런 마음으로 한 적이 있어? 은정이는 진짜 마음으로. 어머니도 참 그래요. 맨날 형님 편만 드시니까 저희가 서러운 거 모르세요? 서럽다고? 순자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내가 언제 차별했어? 똑같이 대했는데. 민철이 아내를 말리려 했습니다. 수진아, 그만해. 어머니께 사과드려. 하지만 수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 내가 사과해요?
솔직히 요즘 누가 이런 거 다 집에서 해요? 어머니가 괜히 고집 부리시는 거예요. 그 순간 순자의 30년 인내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고집? 내가 고집 부린다고? 그럼요. 시대가 바뀌었는데 맨날 옛날 방식만 고집하시니까. 순자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남편 없이 혼자서 두 아들 키우고 며느리들 뒷바라지하며 30년을 살아온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지요. 그 모든 정성과 사랑이 고집이라는 한마디로 무시당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수진아, 순자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30년 동안 내가 뭘 했는지 아니? 남편 없이 혼자서 너희들 뒷바라지하고 명절 때마다 사흘씩 밤새워가며 음식 만들고 그게 다 고집이었어? 순자의 목소리에는 깊은 상처와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수진이 잠시 주춤했지만 곧 다시 말대답했지요. 그건 어머니가 하고 싶어서 하신 거잖아요. 그 말에 순자는 완전히 폭발했습니다. 하고 싶어서? 너희들을 위해서 한 건데 하고 싶어서 했다고? 은정이 울먹이며 나섰습니다. 동서, 정말 너무해. 어머니가 얼마나 정성을. 형님은 좀 빠져요. 이건 저희 가족 일이라고요. 수진이 소리를 지르자 순자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래, 가족이지. 그런데 가족이 이런 식으로 해도 되나? 저희가 뭘 어쨌다고 그래요? 뭘 어쨌냐고? 순자가 트렁크를 가리켰습니다. 이 많은 음식을 허락도 안 받고 몰래 가져가 놓고? 어차피 저희 것인데요. 수진의 뻔뻔한 말에 순자는 더 이상 말이 안 통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30년 동안 며느리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사실은 전혀 다른 사람이었던 거죠. 순자가 깊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수진아, 민철아, 내 어머니, 앞으로 명절에 오지 마. 그 말에 모든 사람이 얼어붙었습니다. 민철이 깜짝 놀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런 말씀은 나 이제 너희한테 정성 쏟을 마음 없어. 순자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수진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그러세요. 저희도 이런 거 하기 싫었어요. 수진아. 민철이 아내를 꾸짖었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이미 마음을 정했습니다. 30년 동안 정성껏 해줬는데 고집이라고 하고 허락도 안 받고 음식 가져가고 이제 지쳤어. 은정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너무 상심하지 마세요. 은정아, 고맙다. 내가 있어서 그나마 버텼어. 순자가 은정의 손을 잡았습니다. 수진이 마지막으로 독서를 퍼부었습니다. 어머니도 참 편애가 심하세요. 저희는 뭐가 돼요? 그 말에 순자가 마지막으로 단호하게 선언했습니다. 편애? 좋아. 앞으로는 확실하게 구별해 줄게. 진짜 며느리하고 가짜 며느리를. 순자의 선언에 집 앞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한 단호한 결정이었지요. 수진과 민철은 할 말을 잃었고 은정은 눈물을 훔쳤습니다. 이제 각자 갈 길 가자. 순자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상처받고 싶지 않아. 그렇게 30년 가족이라고 생각했던 관계가 그 순간 완전히 끝났습니다. 순자는 등을 돌려 집으로 들어가면서 마음 한편으로는 후련함을, 다른 한편으로는 깊은 아쉬움을 느꼈지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순자는 예상보다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그동안 명절 때마다 느꼈던 스트레스와 서운함이 사라지니까 오히려 홀가분했지요. 은정이는 여전히 일주일에 2번씩 안부를 물으며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무릎은 어떠세요? 제가 파스 사왔어요. 고맙다, 은정아. 내가 있어서 든든해. 순자는 은정을 보며 새삼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15년 동안 한결같이 자신을 챙겨주는 이 며느리야말로 진짜 딸이었지요. 민수도 변화했습니다. 그동안 형 노릇 때문에 동생 편을 들어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었는데 이제는 자유로워진 것 같았어요. 어머니, 저희끼리 조용히 지내니까 더 좋네요. 그러게 말이야. 조용한 게 최고야. 순자는 손주들과도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준호와 서연이는 할머니 집에 더 자주 놀러 왔고, 순자는 아이들과 함께 텃밭도 가꾸고 요리도 가르쳐 주었지요. 할머니, 이 나물 정말 맛있어요. 저도 배우고 싶어요. 서연이 말했습니다. 그래, 우리 서연이가 배우고 싶다면 할머니가 다 가르쳐 줄게. 순자는 손녀에게 요리를 가르쳐 주며 행복했습니다. 이런 진짜 소통이 있는 시간이야말로 진정한 가족의 의미였지요. 민철과 수지는 그 후로 연락이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서운하기도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순자는 깨달았어요. 억지로 붙들고 있던 관계보다는 진심으로 함께하고 싶어하는 사람들과 지내는 게 훨씬 소중하다는 걸 말이에요. 다시 추석이 돌아왔습니다. 순자는 작년처럼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은정이 미리 와서 함께 준비했고 민수는 아이들과 함께 장보기를 도와주었지요. 어머니, 올해는 우리끼리 조용히 해요. 더 편하고 좋네요. 은정이 말했습니다. 맞아. 이게 진짜 명절 같아. 순자는 차례상을 차리며 마음이 평온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모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심을 다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게 중요하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거든요. 차례를 지내고 나서 온 가족이 둘러앉아 식사를 했습니다. 갈비찜도 전도 나물도 모두 맛있었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좋은 건 서로를 배려하고 감사해야 하는 마음이었지요. 어머니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어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맞아요, 할머니. 할머니 음식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준호가 덧붙였습니다. 순자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런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그동안 왜 몰랐을까요? 저녁이 되어 민수 가족이 돌아간 후 순자는 혼자 정리를 하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작년 이맘때의 스트레스와 서운함이 거짓말처럼 사라졌어요. 오히려 마음이 가벼웠지요. 은정이 설거지를 도와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올해 추석이 정말 좋았어요. 가족끼리 이렇게 화목하게 지내니까. 그러게 말이야. 이제야 진짜 가족이 뭔지 알겠어. 순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가족은 혈연으로만 이어지는 게 아니라는 걸 말이에요.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며 진심으로 함께하고 싶어하는 마음이야말로 진짜 가족을 만드는 거였지요. 은정아, 정말 고맙다. 내가 있어서 내가 이렇게 행복할 수 있어. 어머니가 저희에게 더 많이 해주셨어요. 저야말로 감사하죠.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마음, 억지로 만들어지지 않는 자연스러운 정. 이런 게 바로 진짜 가족이었어요. 그날 밤 순자는 오랜만에 편안한 잠에 들었습니다. 더 이상 명절이 두렵지 않았고 가족 관계로 인한 스트레스도 없었지요. 대신 진심으로 자신을 아껴주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소중한 시간만 남았습니다. 창밖으로 보름달이 떠올랐습니다. 은은한 달빛이 조용한 집을 비추며 순자에게 평화로운 위로를 주었지요. 30년 만에 처음으로 마음 편한 추석이었습니다. 가족은 숫자가 아니라 마음이구나. 순자는 마지막으로 중얼거리며 눈을 감았습니다. 진짜 가족의 의미를 찾은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평안함이 스며 있었지요. 때로는 관계를 정리하는 용기가 더 큰 행복을 가져다 준다는 걸 순자는 이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달빛은 계속해서 조용한 집을 비추었고 순자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듯 했습니다.